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7일 모의고사 중에 두 번째 제2회의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비업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경비업법하고 총원경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27에서 13 이렇게 지금 비율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30에 10 이런 형태로 주로 맞춰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보시고 조문을 철저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문을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시중의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조문하고 상관없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서 일단 문제를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께 시간이 나는 대로 꾸준히 조문을 꾸준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읽을 때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포인트를 각각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하시면서 조문을 주로 보시다 보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보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나가는 거죠.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경비 업무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이죠. 특수경비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가리키는데 이때 공항 옆에 보면 괄호가 있습니다. 항공기를 포함하는 거죠. 제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3번 설문처럼 호송 경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반 중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2번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2번을 보면 경비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 시 그에 대한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법정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본금은 맨 처음에 무조건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처음에 나오는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이라고 할 때 자본금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설문인데 자본금까지 안 갖추어진 상태이면 안 되는 거죠. 자본금은 일단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자본금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1번은 허가의 관서장이 누구냐 즉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이제 뭐 공부 기본적으로 하시면 다들 아시죠. 4번 설문을 보시게 되면 특수경비업 허가 기준 중에 경비인력은 특수경비원 20인 이상 그리고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은 3억 원 이상 이렇게 되죠. 3억 원이 유일하게 특수경비 업무일 때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다음 3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경비업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요물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이죠. 사실은. 자, 보시면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에 필요한 무슨성과 무슨성, 견고성과 및 안전성을 갖추고 그래서 기억 니은 맞습니다. 디귿 무선 통신 시설입니다. 영상 녹화 시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리을번은 경보 시설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묻고 있죠. 자, 보시면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경비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랬어요.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여기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 묻고 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고해야 되는 것이 기업번의 배치 폐지이고요. 디귿번의 영업 폐업 휴업이고요. 니을번의 정관 변경이죠. 정관 목적 변경. 그리고 미음번은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임원 변경. 그리고 시업번은 주사무소나 출장소의 신설 이전 폐지와 같은 이런 경우들은 신고 의무가 있죠. 그러나 나머지는 신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비읍번 부분을 보시면 시설 경비 업무를 개시 또는 종료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개시하고 종료한 것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시설 경비 업무가 아니라 특수 경비 업무일 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응번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관제시설의 신설 이전 폐지라고 하는 것은 시설 경비 업무일 때가 아니라 기계 경비 업무일 때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기본 개념하고 이제 허가나 휴폐업 신고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경비업법상 특수경비 업무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시설을 보면 공항, 항만,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등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상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1번은 일단 맞습니다. 2번 경비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한 때는 그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시설 등 그래서 자본금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외하고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신청 시 시설 등의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고 경찰서장의 확인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두 군데가 틀려 있습니다. 3번 휴업 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입니다. 1개월이 아니고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 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 재개 신청서 또는 휴업 기간 연장 신청서를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휴업 신고서를 제출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두 군데 틀려 있고요. 그 다음 4번 설문을 봅니다. 경비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 사망 1호에 따라 폐업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1개월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서류를 보내야 되죠. 그래서 숫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경비업을 이용하는 법인의 임원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4번을 먼저 보시면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입니다. 취소 당시에는 시설경비 업무네요. 허가 취소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2년이 지나 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일단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2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간상으로는 결격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취소될 당시의 법인은 시설경비 업무인데 여기서 법인의 임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기계경비 업무이기 때문에 동종의 업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1번은 경비업법에 위반되어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2년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인데 이런 경우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금고 이상이 맞고요. 그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의 동종의 경비 업무의 임원이 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결격 사유죠. 3번도 물론 결격 사유고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인데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맞는 거 고르는 문제.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일단 기역, 시옷, 이응 세 개가 틀려 있는데 순차적으로 보죠. 기역번 보겠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기속 의무적인 거죠. 기역번은 틀려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틀린 것은 시옷하고 이응이죠. 시옷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 인력을 30명 이상이 아니라 20명 이상입니다.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는 그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다음 이응번
시설주 등의 집단민원 현장 발생 2개월 전 그랬는데 3개월 전까지입니다. 3개월 전까지 계속 고용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시옷과 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기역, 시옷, 이형 세 개가 틀려 있는 그런 상태이죠. 니은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비밀 관련 부분, 비밀 엄수 의무 관련 부분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디귿번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했을 때 경비도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경비원을 지도 감독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 있죠. 니을번은 특수 경비업자가 경비 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서 대행을 하는 그 허가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음번은 즉시 인계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그 다음 비읍번은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는 경비 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누구든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9번 투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영업이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을 보시면 왼쪽에는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는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의 경우에 쓰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관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이 안 맞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 전기장비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분야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게 돼 있어요. 3번은. 그래서 3번만 정답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 10번 경기도 수원시에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경비법인이 수원시 소재 B은행에 현금 20억을 2006년 10월 11일 대전광역시의 B은행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죠. 정답은 일단 2번인데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호송경비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운반되는 게 운반 중인 물건이기 때문에 돈도 물건이죠. 그래서 일단 맞습니다. 1번 맞고 2번 현금 수송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얻고자 한 경우 2006년 10월 10일 오전 12시까지 호송경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출발 전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10월 10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2번은 틀려 있고 3번 호송경비 통지서는 수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발지 경찰서이기 때문에 수원에다 제출을 해야 돼요. 맞죠? 3번 호송경비 통지서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응용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마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개경비업자의 대응체제에 관한 부분인데 숫자를 묻는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나왔죠. 몇 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 같은다? 25분 이내예요.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2번 계획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춰야 할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손해배상액 범위하고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은 기계경비에서는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 제9조일항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여기서 오경보 관련 부분에 해당이 되거나 그리고 경보의 수신이나 그에 대한 조치 부분은 수신한 날로부터 1년간 보존하는 이 부분까지 조문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죠. 그 다음 13번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4번인데요. 자, 순차적으로 보죠. 경비지도사가 선임 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몇 명 이내인 경우에 경비지도사를 따로 배치하지 않는다? 30인입니다. 30인. 그 다음 두 번째, 경비업자가 선임 배치된 이 경비지도사의 결혼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롭게 충원해야 돼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4번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은 몇 명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자, 특수경비원 결격사유가 해당이 되는 것은 4명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비읍 이렇게 되죠. 자, 먼저 기역번부터 보겠습니다. 만 65세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18세 미만인 자, 만 18세 미만인 자도 결격 사유지만 65세 이상인 자도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인 자도 결격 사유가 되죠. 65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격이 됩니다. 60세 이상이니까 18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65세니까 결격입니다. 그 다음 니은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랬어요. 이 선고유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기를 받았을 때 유예기간 중일 때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결격입니다. 디귿번 교정시력이 각각 0.7이다 그랬습니다. 맨눈 수력은 0.2 이상 그리고 교정시력은 0.8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시력이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디귿번은 결격입니다. 그 다음 비읍번 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9년이 지난 사람 그랬는데 이렇게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즉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벌금 선고받은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안쪽이죠. 9년이기 때문에 비읍번 결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거고요. 니을번 부분을 잠깐 보죠. 형법상 특수절도 죄를 범하고 치료검화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5년이에요. 그래서 7년 지났기 때문에 기간을 벗어났죠. 그래서 결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음번도 5년이 지나면 되기 때문에 6년이어서 결격이 없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출제위원회 임명 위촉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4번이죠. 4번입니다. 경찰청장은 시험 문제 출제를 위하여 방범 경비 업무를 5년 이상 그랬는데 여기서 5년이 아니고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이고 경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는 시험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이제 3년 이상만 되면 됩니다. 5년 이상이 아니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1번 같은 경우는 뭐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죠. 원래 이제 시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6번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의 공통적인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기계경비지도사의 독창적인 업무만 빼면 돼요. 그게 이제 오경보 관련이거든요. 장비 관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나와 있는 기계경비 업무는 기계경비지도사만 할 수밖에 없고요. 디귿번의 오경보 문제도 기계경비일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니은, 디귿 두 가지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나오죠. 그 다음 17번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죠. 2번을 보면 특수경비원 시민교육을 받은 후 2년 동안 경비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년이 아니고 3년이 돼야 되는 이런 상태이죠. 그래서 일단은 제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답이 2번이고요. 1번 일반 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비용을 부담으로 일반 경비원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미 고용이 됐으면 그때는 경비업자가 돈을 내겠지만 고용이 안 된 상태이면 스스로 돈을 내고 신임교육을 미리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신임교육 시간은 일반 경비원이 24시간이고 특수경비원이 88시간입니다. 그 다음 4번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일반 경비원이 4시간입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원이 6시간이죠. 그래서 거기는 숫자가 다 틀렸네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으로 가는데요. 이 과목이나 시간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요즘에 이제 점점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맞는 걸 고르라는 거고요.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관할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 시설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주체를 조심하셔야 돼요. 관할경찰서장이에요. 그리고 소속 공무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재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